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모의고사 수학 가형 해설을 하는데 전문항이 아니고 주요 문제만 해서 말이지 19번, 20번, 21번, 29번, 30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는데 나머지 15문제 여러분께 맡깁니다. 그치? 19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2, 반지름 1, 반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이었답니다. 반원이 있는데 중심 O에서 각 세타를 잡아 했으니까 세타 했습니다. 점 P라고 하고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점 H, H에서 OP의 수직인직선 했으니까 수직인직선 많은 점 I, 그런 Q 했습니다. 점 Q를 지나는 OP의 평행한 직선, 즉 말이지 OP가 HQ의 직각이잖아요. 그럼 평행선들은 몽땅 다 직각일 테니까 뭐에? HQ에 따라서 여기에 수직인직선을 그려요. 이 말이죠. 그 점 R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내. 이 삼각형 넓이 SS타라고 하고 이 삼각형 넓이 TS타라고 했습니다. 다음 극한의 합수를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니까 일단 마침 반지름 1이었잖아요. 이 길이가 사인 세타입니다. 너는 코사인 세타였던 거지. 그리고 이 선분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세타 했으니까 너도 세타잖아요. 해서 사인의 제곱의 세타,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말이지. 해서 T의 세타 밑변하고 높이를 다 찾아냈습니다. S 세타를 봤더니 한 변 길이를 알잖아. 나 사인 세타였지. 너에 대해서 이 각도하고 이 각도에 관한 추적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 직각이었잖아요. 나랑 너랑 평행선인 거지. 뭐라고? 평행선 했으니까 보이고 있는 이 S의 세타, 그 높이가 나라는 걸 알아. 뭐라고? OP하고 QR이 평행선이었다 이 말이지. 너 밑변, 너 높이 말이죠. 그럼 높이를 찾아내시오. 가 문제니까. 그럼 결국은 이 3을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풀어봐라. 가 문제가 되는데 점 Q는 반원 위에 있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너는 1이었잖아요. 원래 시당초. 그럼 결국은 저 높이를 찾아내기 위해선 이 3분기를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너 코사인 세타. 따라서 너는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해서 말이지 높이를 찾아내. 루트에 1 빼기 코사인의 4승 세타 해서 S에 대해서도 너 밑변, 너 높이 말이지 다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S의 세타, ST가 아니고 S의 세타 빼기 T의 세타, 그걸 표현해봤더니 S의 세타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인 거지. 뭐라고? 2분의 1에 사인 제곱의 세타 곱하기 루트에 1 빼기 코사인의 4제곱 세타가 되고, 거기에서 T의 세타를 빼시오라고 했으니까 T의 세타 이 넓이는 2분의 1에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너를 곱할 거지. 그런데 이왕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두 개 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네요. 이렇게. 따라서 너만 빼면 되는 거지. 사인 세타에 그럼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어. 해놓고 봤더니 이 안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세타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조지식 전체는 다음처럼 표현하는 거지. 2분의 1에 사인 세제곱 세타에다가 루트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빼기 코사인 세타 이 말이죠. 사인 세타 더 묶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누기 세타 3승 뭐라고? 나누기 세타 세제곱 했습니다.
그의 세타가 0을 향해서 하는 극한의 합선. 보시는 것처럼 너는 1로 가는 거지. 1. 여기 2분의 1이 있어. 세타 빵으로 가. 넌 루트 2, 나는 1인 거죠. 결국은 내가 찾는 극한의 합이 2분의 1에 루트 2에 그럼 빼기 1이었습니다. 19번이었어요. 19번 문제가 이 선분을 높이라고 문제를 푸는 와중에 관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잘 안 됐을까 봐. 어쨌든 OP하고 RQ가 평행선. 따라서 널 밑변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선분 길이가 보이고 있는 이 삼각형 S세타 좋아요. 그의 높이였습니다. 그치? 19번이었어요. 이번엔 20번입니다. 이 참수가 있습니다. x의 제곱 ax 플러스 b p 범위가 0하고 이번에 파이 사이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gx가 있습니다. 사인의 fx였대. 그 gx가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 항상 g'의 빼기 x 빼기의 g'x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었대요. 그리고 k, gk 우리 함수 변곡점 그 k에 관해서 이 k 곱하기 g의 k 그가 루트 3의 g'k였대. 이때 a랑 b 값을 구하시오. 가 문제입니다. 일단 말했지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었잖아. 그럼 원래의 함수 필연적으로 y축 대칭이죠. 그런데 그 gx가 사인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야. 그 결과 y축 대칭. 그러기 위해선 일단 a가 빵입니다. 그치? 만약에 참고, 이건 참고. a가 빵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우리 이 참수의 대칭축이 y축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 말은 어디엔가 y축이 대칭축이 아니로서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럼 저 양쪽 x인 곳 빼기 x인 곳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당연히 x는 변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 말이지. 그에 따르는 그 함수값 fx에 따르는 사인 값을 보잖아요. 이때하고 이때에 대해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순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해 이 말이죠. 그러면 y축 대칭이 될 수 없는 거지. 즉 대칭축이 만약에 y축이 아니야, y축이 다른 데 있어, 그러면 이 함수는 필연적으로 y축 대칭이 아니냐. 따라서 y축 대칭이기 위해서는 대칭축이 y축일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 아이 선생님 뻔한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가 아니야 그치? 뻔한 건 이거지. 뻔한 거는 이 명제의 역이지 역. a가 빵이라면 너는 y축 대칭이다. 이건 맞는데 y축 대칭이라면 그렇다면 a도 빵이냐, 이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치? 어쨌든 a는 빵이었답니다. 결국은 b값을 구하시오 가 문제인데 따져봤더니 미지수가 b하고 k인 거지. 모르는 거 두 개. 조건식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지. 모르는 거 두 개씩 두 개. 연립방정식 이 말이죠. 일단 말이지 이 조건식을 찾아내. G'X 그는 코사인의 fx에다가 G2'X 그는 마이너스 사인 fx에다가
제곱 코사인의 fx에다가 f2 프라임 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k를 대입해. 그러니까 빼기 사인의 f의 k 도함수는 뭐야? 2x에서는 2x. 그럼 이 k의 제곱 했으니까 4 곱하기 k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코사인의 f의 k 너는 2인 거지. 2 이퀄 제로일 때 이식 하나 하고 그리고 너 써봐. 이 k 곱하기 f jk 사인의 f의 k 말이지. 그 결과가 루트 3에다가 너의 k 대입해 코사인의 f의 k에 그럼 곱하기 도함수가 2x였지. 그럼 2k라는 거지. 2k 뒤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 돼. 양해서 k로 인수분해. k에다가 사인의 f의 k에 그럼 빼기 루트 3의 코사인의 f의 k 말이지. 이퀄 제로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k가 빵이던가 아니면 이건 뭔 말이야. 너랑 나랑 같아. 탄젠트가 이 말이지. 탄젠트에 f의 k, f의 k 그 결과가 루트 3이라는 게 루트 3.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 그걸 말이지 여기에 대입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경우라면 걔가 빵일 때 나 빵이잖아. 그럼 빵 잡아놓더니 코사인에 f의 빵 그가 빵이란 말이죠. 내 f의 빵이 뭐야? f의 빵 b였잖아. b 나 b지 b. 근데 그 b가 우리의 문제의 조건상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었지. 그럼 이걸 만족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럼 넌 아니야? 그럼 이때야 탄젠트 f의 k가 루트 3일 때가 내가 찾는 답인 거지. 그 도 여기에 대입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탄젠트 f의 k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이항해 갖다가 너 어쩌려고? 탄젠트를 만들어내려고. 그럼 너는 이항하고 너는 이항하면 되는 거지. 그럼 탄젠트 f의 k가 이 k제곱분의 1 이 결과가 뭐라고? 2 곱하기 k의 제곱 분의 1이었대. 이를 만족하더라는 말이지. 그럼 k값이 결정돼? 뭐가 되는 거야? k의 제곱? k의 제곱이 그가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 말이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나는 뭘 찾는다고? b를 찾으면 b. 그러니까 일단 말이지 f의 k 좋아요. 어쩌려고? 여기에 대입해야 될 텐데 즉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텐데 k의 제곱의 값이 결정돼 있잖아. 그럼 f의 k가 k의 제곱 플러스 b였지. 그 결과는 b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게 f의 k야? 그를 여기든 대입해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밑에 대입해? 좋아요. 탄젠트에 f의 k 너지. b 더하기 2 루트 3분의 1 그 값이 루트 3이었대. 근데 b가 어떤 값이었다고?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었어. 따라서 너 몽땅이 얘 3분의 파이 말이죠. 나는 b를 원하는 거지. b는 3분의 파이에서 빼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요게 내가 찾은 답이네요. 연립해서 k값을 구해. k값을 구하는 순간 하필이면 k의 제곱의 값을 찾았는데 k가 아니고 지 f의 k가 k의 제곱 더하기 b 이 말이지. k의 제곱 더하기 b 대입해서 k를 소구하는 게 간단 명령. k가 소구가 됐어. fk가 b로서 표현돼서
그를 여기에 대입해봐 이 말이죠. 즉 여기에 20번이었습니다. 이번엔 21번입니다. fx의 도함수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그의 부정적분을 찾는 게 매우 쉬운 일이에요.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 gx를 냈습니다. 인테그럴 1에서부터 x까지 f't에 x 더하기 1에 빼기 t 그의 dt였대. 나번 조건 fx가 gx의 도함수 빼기 fx의 도함수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반했습니다. g'1 널 미분해서 1 대입하라고.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그 x가 보시는 것처럼 정적분의 기호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럼 x에 관해서 미분할 방법이 없다고 그치? 그럼 왜 미분 기호 있잖아. 미분 기호 d dx 그가 이 정적분 기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x가 이 안에 남아있는 한 저 함수를 우리의 x를 x에 관해서 미분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변수를 분리시켜야 돼. 다시 써 gx를 냈습니다. 그는 x 곱하기 인테그럴 1에서부터 x까지의 f't 그의 dt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럴 1에서부터 x까지의 f't의 1 빼기 t의 그의 dt 그리고 미분해 봐야 돼. g'x를 했습니다. 그는 인테그럴 1에서부터 x까지의 f't 너는 뭐야 사실은 fx 빼기 f의 1 이 말이지. 그럼 더하기 x 곱하기 f'x 그럼 더하기 f'x에다가 1 빼기 x 이 말이지. 사라져. x 곱하기 fx의 도함수가 이렇게 이 말이지. 너는 뭐였다고? fx 빼기 f의 1. 그러니까 사실은 fx에다가 빼기 f의 1 그리고는 f'x 이 말이죠. g'1 g'1 보시는 것처럼 사라져. f'1과 같아. fx의 도함수는 나는 알아. 여기에 1 대입해 한 순간 보시는 것처럼 자연상수 2분의 1이었습니다. 그지? 그리고 조건 나랑 연립할 수 있는 식 하나를 얻어. 뭐라고? gx의 도함수 빼기 fx의 도함수가 fx였잖아요. 그럼 항상 이 식을 만족하려면 기본적으로 f의 1 값이 일단 빵을 알아. 빵. 그건 왜? 이 조건을 여기에 딱 대입해왔다 이 말이지. g'x 빼기 fx의 도함수 그가 항상 fx. 그럼 너 빵이 말이야. 너 빵. 이걸 어렵지 않게 찾아냈답니다. 기억번이었어요. 그리고 니은번 했습니다. f1 아까 찾았던 것처럼 이건 빵이었잖아요. g1 그도 빵이죠. 아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이건 자명타 이 말이지. 니은번은 왜 물어본 거지? 아 이 식을 관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네. 그리고 디귿번 했습니다. 모든 양수가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이 말이죠.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gx보다는 큰가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할까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나번 조건에 따르면 나는 gx 빼기 fx 그의 도함수를 알아 이거죠. 뭐라고? 이 부등식을 판정하기 위해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gx에서 fx를 빼. 그럼 이 부등식은 뭐냐? 뺀 결과가 0보다 작은 순간이 존재할까요? 이 말이고 나보고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너의 도함수가 뭐라고?
gx에서 빼기 fx 너 몽땅 하나의 함수라고 인정해. 그 함수의 도함수가 이게 fx였다 이 말이지. 문제의 조건상 나는 fx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의 도함수 알고 아까 직전에 구해놓기를 f1 값도 알아. 뭐라고? fx의 도함수를 냈습니다. x 곱하기 2에 빼기 x의 제곱승 했으니까 fx는 그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승 이 정도는 암산해도 되는 거지. 그래야 널 미분에 마이너스 2x가 떨어져 빼기 2분의 1 약분에서 사라져 x만 남아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적분성 c인데 그 c가 1인 순간에 fx 함수값이 빵이었으니까 1 집어넣었더니 빵이야? 그 c가 정해져.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승 1 집어넣었더니 빵이었다고? 2분의 1 이 말이지. 나는 그의 그래프를 원해. 그건 왜? 내가 찾는 gx-fx 이 함수의 도함수가 너잖아요? 그럼 널 도함수 삼아서 이걸 그릴 거니까 먼저 널 그려봐야 된다고 그지. 근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 봤더니 그의 도함수가 너죠. 그의 도함수? 나는 항상 양수였어. x 빵에서 음량보가 바뀌어. 나는 x 제로에서 극소. 당연하죠. 뿐만이 아니고 x 제로에서 극소인데 문제는 좌우대칭이지. 즉 우리 fx, y fx 그래프를 그려. x 제로인 순간의 함수값 빵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음수 1인 순간 빵 이 말이죠. 나는 양의 범위에서만 그려. 그러니까 이 곡선 그래프의 상태가 원래는 전구간 오치자 전구간 y축 대칭 x 제로에서 극소였는데 나는 양수인 구간만 원해. 했으니까 빵꾸뽕 슉 이렇게 해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x가 양이 만들어 향해서 가. 그러면 너 몽땅 마이너스 뭐한데? 너 빵으로 가. 그럼 결국 이 2분의 1 점근선을 갖는 어떤 곡선 그래프 점근에 갈 거야. 그러나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건 왜? 1인 순간에 빵이었지. 지금 이 그래프가 우리 함수 gx 빼기 fx 이 함수의 도함수였다고 했지. 즉 널 도함수 삼아서 이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 말이지. 음의 사용으로 변해가 1인 순간에 딱 한 번 극소 그 말은 뭔 말이야. 극소이자 최소 이럴 것이고 그 1인 순간의 함수값 1을 집어넣어 그가 G1이랑 F1이 같아서 둘 다 빵이었잖아요. 그 말은 X축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내가 말하고 Y 콜 GX에 빼기 FX 이 말이지. 그러니까 GX-FX는 보시는 것처럼 양수인 구간 이때만 따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현재 항상 0보다는 같거나 크대. 그 말은 뭔 말이야. GX가 작은 순간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틀린 거야? 안 됩니다.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우리 조건에 따르면 G'X-F'X가 fx인데 즉 전체 함수 gx 빼기 fx 그의 도함수가 fx인데 그 fx가 주어져 있는 거야. 아 선생님 이건 fx의 도함수잖아요. 가 아니고 너의 부정적분해서 fx를 찾아내. 그 적분상수가 매우 쉬웠다 이 말이지. fx를 알려줬어. 너의 그러니까 gx 빼기 fx 내가 찾는 함수 gx 빼기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알려줬어. 그 도함수의 곡선 그래프를 그려서 원하는 그래프 gx 빼기 fx 그리시오. 가 문제였습니다. 21번이었어요. 이번엔 29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0, 1, 2, 3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내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이 과정을 3번 반복했으니까 3번 보건 추출 말이지. 나오는 수 차례대로 A, B, C가 됩니다. 순서쌍을 만들어. 이때 A분의 BC 그가 정수인 경우 순서쌍 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가 빵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분류해서 따져봐. 그러면 A가 1, 2, 3인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자 이 말이지. 만약에 A가 1이야. 그럼 너는 무조건 정수잖아요. 그럼 B는 넷 중에 하나, 너도 넷 중에 하나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16개의 순서쌍이 있습니다. 만약에 A가 2야. 뭐라고? 분모가 2야? 그럼 B, C 둘 중 적어도 하나가 빵 또는 2라는 거지. 뭐라고? B랑 C 둘 중 적어도 하나가 빵 또는 2야? 그럼 이걸 따지고 싶잖아? 그럼 B가 빵일 때, B가 2일 때, B가 빵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따져봐야 되는 거지. 물론 따질 수 있어, 그지? 뭐라고? 만약에 B가 빵일 때야. 그럼 C는 마음대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B가 2야. 그때 C도 마음대로 이랬으니까 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B가 빵이 둘 다 아니야? 그 말은 1, 3 중에 하나 이 말이죠. 1, 3 둘 중에 하나. 그럼 나는 빵 또는 2. 그건 왜? 적어도 하나가 빵 또는 2. 그러니까 4가지 총 12가지 방법수가 있어요. 이를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분류해 봤더니 따져야 될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때 항상 여집합, 여사건을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만약에 그냥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B가 빵인 경우 너 입장에서 분류시켜봐. 그럼 C는 0, 1, 2, 3 중에 하나? 4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B가 2인 경우 B가 그럼 여전히 너는 4가지가 있어요. 너가 0도 아니고 2도 아니야. 그럼 1 또는 3? 만약에 너가 1 또는 3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빵 또는 2죠. 그래서 4가지 방법수가 있다고 지.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분류해봤더니 따져야 될 가지수가 많아져. 그럼 항상 여집합, 여사건 이걸 생각해 가는 거라고. 그럼 그 말은 뭔 말인데 B, C 몽땅 다 둘 다 0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를 전체의 경우에서 빼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말이죠. 전체의 경우 둘 다 빵도 아니고 2도 아니라고? 그럼 너 1 또는 3? 너도 1 또는 3이 말이죠. 뭐라고? 1 또는 3? 1 또는 3 이렇게 빼자 이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분류해봤더니 따져야 될 가지수가 많아져 가. 지금은 3가지밖에 안 돼. 이 정도는 그냥 구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중을 대비해서 저게 많아져 가. 그럼 심각해지기 시작해. 그럼 항상 여집합, 여사건을 생각해 간다 이 말이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너가 3이야? 그러면 B하고 C가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이번엔 빵 또는 3이라는 말이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라고? 둘 중 적어도 하나가 빵 또는 3이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4 곱하기 4에서 둘 다 빵도 아니고 3도 아닌 경우, 빵도 아니고 3도 아닌 경우, 그 말은 너 1 또는 2, 너도 1 또는 2 이 말이지. 4가지 경우를 빼면 됩니다. 해서 여기도 12개의 방법수가 순서상 수가 여기에도 12개가 있습니다. 29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번입니다. 초창기수가 1인 사참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제로의 최대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번 조건을 봤더니 1인 순간 함수값도 빵이고 미분계수값도 빵이고 x축이랑 접해요. 그리고 fx = 0,
그 실근이 10 이하의 자연수인 곳에서만 x랑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gx가 있습니다. 그는 2x 빼기 1승 3x에 플러스 k였답니다. 이 gx에 대해서 절대값의 f의 gx 항상 미분 가능,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개수가 4개이다. k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f의 제로의 최대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함수 fx의 y좌표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럼 너는 항상 미분 가능하죠. 그건 왜?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뭐라고? 만약에 fx의 y좌표가 항상 0보다 커, 같거나 커, 그러면 f의 gx마저도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거지. 그럼 fx는 사참수, gx는 너 둘 다 항상 미분 가능.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개수가 모든 자연수 무수히 많아. 즉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접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존재한다면 이 제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아. 즉 k 개수가 무한히 많아? 그럼 그런 사참수는 일단 다 제외 이 말이죠. 제외. 뭐라고? 우리가 사참수의 곡선그래프의 상태가 만약에 이래, 그럼 나 항상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가 의미가 없잖아. 사참수 합성해 k가 어떤 자연수일지라도 항상 미분 가능. 그러니까 이 제한 조건을 발생시키지 않아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제외? 물론 말이지, 이런 경우 사중근 이런 경우도 제외. 뭐라고? f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모든 경우는 일단 다 제외된다. 이런 거죠. 즉 fx가 반드시 그 y좌표에 음량 보변동점을 가져야 돼. 한 점에서 이미 접하잖아요. 했으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뭐라고? 항상 음량 보변동점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이 경우하고 너 1 혹은 말이지 이 경우라는 거죠. y좌표에 음량 보변동점을 가져야 돼? 이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럼 너 알파라고 해, 알파? 그럼 fx가 x 빼기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알파. 나는 f의 제로를 따져야 돼? 그럼 알파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 경우라면 너는 1이죠. 너는 알파, 너는 베타. 당연히 알파랑 베타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fx는 x 빼기 1 그의 제곱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에 대해서 f의 제로 그는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거지. 를 따져야 됩니다. 그 경우에 너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말이지 이 그래프를 생각해 봐야 돼. f의 gx를 미분 가능성 그의 도함수 y 프라임 f 프라임에 그의 gx 곱하기 g 프라임 x 이 말이지. 즉 gx가 1인 점하고 알파인 점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치? 뭐라고? gx가 1인 순간 그럼 너가 빵이야? 그럼 그 점 좌우에서의 전체 함수값의 음량부호가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이 절대값이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풀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순간 따져봐야 돼.
그리고 gx가 알파인 순간도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때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순간 있잖아요. 이 순간에 대해서 절대값이 풀릴 때 플러스 마이너스 풀려. 그럼 그 좌우에서의 도함수가 너의 플러스 마이너스야. 일지라도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을지라도 이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너가 빵이죠. 그럼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같아져. 그럼 미분 가능해지죠. 해서 이 경우는 이미 미분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답니다. 고려할 가치가 없대요. 뭐라고? gx가 한 번은 1보다 작아, 한 번은 1보다 커. 그에 따라서 우리 함수 fhx의 음량보가 바뀌어. 그럼 절대값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같아. 그의 도함수 당연히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같아. 그러나 그 순간을 봤더니 너가 빵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 좌우 몽땅 다 그 도함수의 값이 빵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진다 이 말이지. 그럼 나는 이 경우를 따져봐야 돼. 그러기 위해선 gx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지. gx의 그래프를 그려. gx를 그리기 위해서 그 도함수를 찾아내. g'x는 g'x를 냈습니다. 그는 2의 2배 x 빼기 1 3에다가 2의 x 빼기 1승 빼기 3x에 2의 x 빼기 1승 나눠 약분해 2의 x 빼기 1승에다가 분자 3에 1 빼기 x만 남나요? 너는 항상 0보다 커? 너에 의해서만 음량보가 발생해 부호변화가 생겨? 그래요. 이런 순간 양에서 음으로 도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점 이런 순간 극대이 말이지. x가 양이 만들 향해서 가. 그럼 k로 가죠. x가 음이 만들 향해서 가. 그럼 너는 양의 값을 유지한 채로 빵으로 가잖아요. 너는 음이 무한대 짬뽕 마이너스 무한대로 곤두박질 쳐. 따라서 우리의 gx y = gx를 그려봅니다. 그는 점근선을 가져. y = k 그리고는 올라갔다가 점 그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곤두박질 치고 k를 향해서 가. 이 순간은 극대인 순간 1이었죠. 1인 순간 함수값 1 집어넣어 3 더하기 k k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g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나는 뭐라고? 이 순간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치? gx = 알파 되는 순간 만약에 y = 알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y = 알파가 그럼 이 gx는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보다 큰 쪽으로 변해가죠.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보다 큰 쪽으로 변해가는 거죠. 뭐가? gx가. 그럼 너의 음량보가 바뀌죠. 뭐라고? 너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그럼 너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좌우에서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이 말이죠. 나는 이 순간을 봐요. gx가 알파 되는 순간, gx가 알파 되는 순간 나는 양의 값을 갖죠. gx가 알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너도 양의 값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그러면 액션표가 이 순간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지. 그건 왜? 도함수 값이 빵이 아닌데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같을 수가 없어. 이 말이지. gx가 이런 순간 fhx 음량 보호가 바뀌어. 그 순간 기준 절대값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로 풀려가. 이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널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라면 그게 플러스로 풀리든 마이너스로 풀리든 간에 gx가 이런 경우 f'1 값이 빵이었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 항상 도함수의 값이 좌우에서 서로 같았어. 그럼 미분 가능성은 확보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이 경우라면 g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변해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변해가. 그럼 너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로 풀려.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에 대해서 그 순간 gx 알파 되는 순간 너는 양의 값을 가져. gx 알파 되는 순간 너는 양의 값을 가져. 너도 양의 값, 너도 양의 값. 그런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그 값이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y 콜 알파가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그럼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 현상이.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y 콜 알파가 그런 경우라면 gx가 알파보다 항상 각각은 작잖아? 너가 알파보다 항상 각각은 작잖아. 그럼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이 값이 항상 0보다는 각각은 작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항상 마이너스인 거지. 항상 마이너스. 그럼 미분 가능해지죠.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심지어 그 순간이 되잖아요. 즉 x가 1인 순간이 되잖아. 그럼 이 값이 빵인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빵이니까 미분 가능해지는데 애상초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지 않아? 그건 왜?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어? 그 말은 gx가 항상 알파보다는 작은 쪽에서 만 움직여. 그럼 이 근처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러면 fgx 항상 의미값을 가져. 그럼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따라서 자동방으로 미분 가능해져. 즉 알파 이러면 된다 이 말이지. 근데 만약에 알파 1에 아예 그 말은 뭔 말이야? f의 gx 입장에서 보면 gx가 알파에 이르지를 못해? 알파에 이르지를 못해. 그 말은 너 전체 y좌표의 음량 보변동점이 gx에 이르는 순간밖에 없다는 거지. 그 순간에서는 애시당초 미분 가능성이 확보되어져 있는 거지. 그럼 그때도 되는 거죠. 뭐라고? 결국은 알파가 있는데 알파하고 k 더하기 3이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아, 알파보다는 k 더하기 3이 같거나 작다 이 말이지. 알파가 더 아래쪽에 있으면 미분 불가능점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 조건을 위배해. 즉 k 더하기 3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돼. 이 말이지. 내 그를 만족하는 k 값이 뭐라고? 4개 밖에 없다 이 말이지. k는 뭐라고? k는 자연수였지. 그럼 그 4개가 이렇다는 말이지. 4, 5, 6, 7 이 말이죠. 그럼 알파는 7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선생님 그거보다 더 커도 되잖아요. 가 아니고 만약에 각각 크다는 말은 k 더하기 3이 4의 값을 가질 때 알파 그 값보다는 크고 5의 값을 가질 때도 k 더하기 3이 알파 크고 이때도 크고 알파가 이때는 같다 이 말이죠. 같다 해서 같거나 크다가 되는 거죠. 아이 선생님 더 커도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런 순간 여기에 8이다. 8 그럼 이 조건을 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fx의 곡선그래프의 상태가 이렇다면 fx는 결정된 거지. 알파는 7로. 알파는 7이었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f의 제로의 값이 7이 옳다. 이 말은 같은 말이죠. 7이 하나 있습니다. f의 제로가. 그럼 이때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따진다는 말은 사실은 아까랑 완전히 같죠. 그건 왜? 이 순간은 따질 필요가 없죠. 좌우에서 fx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럼 gx가 1이 되는 순간은 항상 플러스로 풀려? 그럼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미분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어. 이 점 따질 가치가 없어.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왜? 알파 기준 좌우에서 fx의 함수값이 음량보가 뒤바뀌어? 즉
gx가 알파 되는 순간 기준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그럼 따지는 방법이 완벽하게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k 플러스 3이 이번에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y 콜 알파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점에서 필연적으로 미분 불가능해지죠. 여기에 k 플러스 3이 그 값이 당연히 4, 5, 6, 7이야. 그럼 알파는 7로서 결정되어져 있어. 아이 선생님 8이어도 되잖아요. 하는 순간 이게 8이 되나 8 안 된다고 그지? 그럼 5개 되잖아 그지? 알파는 7로서 결정되어져 있어. 나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원해. 베타는 8이던가 9이던가 10이던가 이 말이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그냥 넣어줘. 최대값은 너의 최대값 알파는 7로서 결정되어져 있고 베타는 8, 9, 10 했으니까 최대값이 7 곱하기 10 베타가 11대 이 말이지. 이렇습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천 답이 7하고 70을 더해 77이 내가 천 답인 걸 알아요. 30번 문제는 물론 말이지 아주 어렵진 않은데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매우 항상 여기에서 따진다. 여기에서 뭐라고? 여기에서 따진다고 그치? 그렇습니다 그치? 30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모든 문제를 한 번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말이지. 이들 문제 중에 혹시나 19번 그 삼각형 높이가 선분 RQ이다. 이거 못 본 친구들 있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평가원 이런 거 안 해. 안심해도 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